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USB 쪽에 차동 신호 배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질문이 있으신 경우엔 댓글을 통해서 언제나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등의 후원을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욱 질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 USB 쪽을 보게 되면 차동 신호로 연결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네트 클래스의 색상을 설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쪽 칩에서부터 이쪽 칩까지 들어가는 차동 배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차동 배선의 경우는 기판 설정에 가서 네트 클래스에 보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 패턴이 이렇게 P와 N으로 끝나게끔 네트 이름을 설정해주면 자동으로 차동 신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2032mm의 간격 그리고 0.286의 폭을 가지는 차동 배선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임피던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차동 배선의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핀을 통해서 차동 신호 배선을 시작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쪽 우측에 단선 배선을 통해서 단선으로 배선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차동 배선은 이 배선 메뉴를 꾹 눌러보시면 왼쪽에 차동쌍 라우트가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숫자 6번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N이나 P 아무데나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두 개의 차동 신호가 우리가 설정한 간격과 폭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차동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C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차동쌍 라우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만족은 하지만 이쪽 부분에 기본적으로 차동 신호는 N과 P의 길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이쪽은 짧고 이쪽 P는 길게 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되돌린 후에 지금 보게 되면 신호와 신호 가운데 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가운데에 이 칩의 중앙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캐드가 인식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부품을 가운데로 옮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G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쪽 가운데로 옮겨줬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다시 6번을 통해서 단축키 6번으로 차동 신호 배선을 시작했고요.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끝단에 모였다가 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의 폭은 포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호의 길이 또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트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보기, 패널, 네트 검사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하단에 네트 검사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PCB의 모든 네트가 나오는데요. USB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과 이것이 우리가 배선을 한 것인데요. 전체 길이 5.5691mm로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하는 없으니까 0개 0개 그리고 전면 구리 영역을 통해서만 배선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동쌍 같은 경우에는 길이도 맞춰주는 게 좋고 간격도 항상 일정하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간격으로 아까 전처럼 컨트롤 Z로 다시 옮겨서 여기서 6번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 이 부품을 옮길 수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단선 배선의 길이 조정이 있고요. 또 왼쪽 버튼을 꾹 눌러보면 이 차동쌍의 왜곡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동쌍 두 개 모두의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차동쌍의 왜곡 조정을 실행을 해서 선의 길이가 각각 다를 때 맞춰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 네트 검사기를 통해서 이 USB 지금 현재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똑같습니다. 길이가. 그런데 여기서 제가 X 단선 배선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길이가 5.5와 5.63으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N 부분이 네거티브 부분이 길이가 짧죠. 그래서 차동쌍 왜곡 조정을 통해서 맞춰줄 수가 있는데 현재는 전체 길이의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차동쌍의 왜곡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차동쌍의 왜곡을 조정하려면 기판 설정에 길이 조정 패턴에 보면은 여기 차동쌍 왜곡의 기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0.2mm 이상 올라가야 되고 이 S 간격이 0.6mm 이상은 되어야 된다 라는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0.1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라서 차동쌍의 왜곡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해줘보고 그러면 전체 길이가 이렇게 조금 많이 1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때 배선 길이 조정에 차동쌍 왜곡 조정을 통해서 이쪽 길이를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한 값으로 이렇게 왜곡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전체 길이는 6.33, 6.32 정도로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품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을 옮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를 통해서 가운데로 부품을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네트를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쪽 배선을 선택을 한 후에 여기 하나 선택을 한 후에 G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줘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차동쌍 배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 6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연결을 해주면 전체 길이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뒤로 가보게 되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쪽이 네거티브 그리고 포지티브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 연결될 곳은 위에가 포지티브, 밑에가 네거티브입니다. 이렇게 3번 꼬여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BR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걸 완전히 잘 맞춰준다라고 하면 BR의 개수까지도 맞춰주게 되면은 BR을 통과하는 전체 길이도 동일해져서 똑같이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동쌍 배선을 시작을 하면 바로 이렇게 모여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그라운드 패드 이게 TVS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보호 회로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쪽에 좀 비아를 좀 단단하게 뚫어줘야 되는데요. 비아가 뚫릴 때가 이 부분이나 이 부분밖에 없는데 지금 이쪽으로 뚫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아 2개를 먼저 뚫어서 그라운드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를 연결해주고요. 비아 하나를 더 복사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선 배선으로 꼭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패드의 두께와 동일하게 0.6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선택한 후에 0.6의 두께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와이어로 연결해준 이유는 나중에 카파를 씌우게 되면은 뭐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 전체적으로 다 씌우게 되면은 임피던스 쪽 부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분을 채움 금지 영역으로 설정을 한 후에 전면 구리 영역만 그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차동 배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통해서 단축키로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비아를 각각 하나씩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개씩을 뚫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왔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에서 네트 색상에 네트 클래스에 설정해 놓은 색상들을 잠깐 없음으로 해서 레이어마다 색상이 표시되게끔 해보겠습니다. 이쪽 X를 통해서 단선 배선을 시작하고요. 먼저 얘는 이렇게 좀 나가서 여기다 BR을 하나 뚫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엔 BR을 이쯤에 뚫어서 여기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BR을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이쪽은 좀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쯤에 BR을 뚫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만난 다음에 레이어가 바텀이 되겠죠. 그리고 차동쌍 라우트를 여기서 시작을 해보는데요. 지금 이쪽이 바로 2개가 같이 있어서 선택이 돼버리는데 X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 핀에서 6번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우선은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단선 배선으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로 이렇게 사실 이 구간은 교차하는 게 없어서 탑으로 올라와도 되는데 탑에서 BR을 뚫고 바텀에서 연결돼서 다시 탑으로 올라오는 BR 라인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네트 검사기에서 이 리어 쪽에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전체 길이를 보면은 배선 길이가 0.3m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차동상 왜곡 조정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 네거티브가 조금 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쪽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끌어주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맞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쪽 부분은 사실 이 배선과 이 배선의 폭을 굉장히 잘 맞춰놨던 건데 좀 안타깝게 됐죠. 이렇게 벌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구간밖에 지금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수동으로 조정해서 전체 길이를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길이는 전체가 다 맞아졌고 배선의 폭과 차동 배선 간의 간격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춰준 거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이 보드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춰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차동 신호의 지금 레퍼런스 레이어라고 하는 그라운드 레이어는 이너1, 다음층, 2층 영역에 있고요. 1층 영역에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 그라운드 카파를 씌우게 되면 이쪽 배선의 근처에 그라운드 푸어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게 또 임피던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클리어런스를 확보를 해놓겠습니다. 네, 규칙 영역 그리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디는 0.1 정도로 맞춰주고요. 좀 어쩔 수 없이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면 구리 영역 쪽에 영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영역 이름은 굳이 없어도 되지만 수비 keep out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이 영역의 규칙은 배선도 금지, 배선 금지는 아니고요. 비하도 아니고요. 배대도 아닙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채움 금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다각형을 그려주도록 할 텐데요. 나가서 일정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널널합니다. 이쪽은. 좀 더 빼줘야죠. 그래서 완성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을 클릭하면은 이 영역의 이름 그리고 현재 이 영역에 금지된 것은 구리 채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한번 채워보면 B를 눌러서 1번 레이어만 보면 전면 레이어만 보면 패턴이 빠진 것을 푸어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 시에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카파로부터 임피던스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해줬습니다. 3D 뷰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움이 금지된 부분, 임피던스 매칭된 라인에 채움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쪽 뒤에 쪽도 이 부분도 keep out을 해줘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짧은 거리에 차동 배선 그리고 USB 2.0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고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보다 덜 신경을 써도 USB 통신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임피던스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USB 배선을 통해서 차동 신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라운드와 3.3V 전원에 대해서 닫힌 기판 같은 경우에는 비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라운드와 전원에 대해서 먼저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블럭별로 배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